지체됐는데요. 끝나는 시간은 정시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릴 주제는 본사업 파견 인원과 관련된 조사장의 쟁점입니다. 그중에서 특히나 고정사업장 판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시면요, 그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례를 보기 위해서 관련되는 중국의 법령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개인소득세법, 사회보험법, 기업소득세법 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앞에 두 부분의 쟁점은 마지막 기업소득세법의 쟁점에 관계되는 법인 내로 좀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소득세법상의 쟁점 위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는 이것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많이 단순화시켰습니다. 한국 본사는 중국 내 현지 법인에 중국 내 현지 법인 또는 다른 중국 법인이라고 보셔도 되시고요. 반도체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설비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사의 기술 인력을 중국 내 현지 법인에 파견하여 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과 AS 등의 용역을 제공을 합니다. 한국 본사가요, 중국 회사에 반도체 설비를 팔았습니다. 물건을 팔았겠죠. 예, 이 물건은 아마 한국에 인천 공항이나 한국에서 실어서 왔을 겁니다. 물건을 판 장소는 한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팔았고요. 그럼 기계가 오면 현지에 설치가 돼야 되니까요. 본사의 기술 인력을 보내서 중국에 와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설비를 설치를 해줬고요. 시운전도 해줬고, 그 다음에 AS 용역도 제공을 했습니다. 물건을 파는 곳은 한국이고요. 용역 제공이요. 설치 용역이나 AS 등의 용역을 제공한 곳은 중국 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본사와 또 중국에 있는 법인 위주로 보게 될 겁니다. 회사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한국 본사에서 중국 내 현지 법인에 파견된 본사의 기술 인력 A는요. 중국에 현재 1년간 실일 중이고요. 설치해주고 시운전해주고 AS 하느라고 1년 동안 실려고 있는 중이고요. A는 한국에서 월 200만원, 중국에서 월 200만원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예시해드리고 있고요. A는 중국 수령부는 중국에서, 한국 수령부는 한국에서 각각 소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례였고요. 저희가 일을 해드렸던 사례인데 좀 단순화시켰지만 전형적인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안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세금 위주로, 사회보험법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법령칙이야 조세 법령입니다. 중국도 저는 중국이라면서 항상 느끼는 게 중국은 한국과 참 비슷하다, 거의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차피 사례 내용 풀어가시는 과정에서 중국의 법이 필요하시니까 중국의 법령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이겠습니다. 중국의 법령체계는 중앙법이 있고 지방법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중앙법 보시면 최상위 법인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밑에 한국과 동일하게 법률이 있습니다. 중국은 헌법과 법률을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제정을 하게 됩니다. 전인대 전체회의 혹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게 되고요. 헌법이나 법률은 주성영어로 공포가 됩니다. 법률이 있고요. 헌법 법률 밑에 행정법규 있습니다. 행정법규는 국무원에서 만들고요. 국무원령으로 공포하게 됩니다. 또 행정법규를 한국으로 치시면 대통령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부문규장, 각 부나 각 국이요. 인력자원사회부장부나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여기서 발표하는 게 부문규장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각 부령, 시행규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규범성 문건, 통제 의견은 행정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해석, 예규, 지리외신 이런 것들이요. 중앙에 이렇게 있고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성 법규, 지방인민대표자대회에서 만드는 지방성 법규, 조례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례가 같고요. 지방정부 규장, 지방정부에서 발표하는 규범들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규칙하고 같습니다. 지방정부의 규칙, 그다음에 규범성 문건들에서 지방정부에서 발령한 행정해석들 이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중앙법, 지방법 구분되는 거, 중앙법에 쭉 있는 것, 지방법 한껏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하이 체계들을 갖고 있고요. 조세 위주로 볼 거니까 그럼 이런 체계 속에서 조세법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증치세,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죠. 증치세의 최상위 규범은 증치세 자맹조례입니다. 국무원에서 만들었고요. 우리로 치면 부가가치세법 이렇게 되겠죠. 중국은 아직 법률로서 증치세법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최상위 법이 행정법규인 증치세 자맹조례이고요. 그 밑에 증치세 실시세칙, 재정부에서 만든 부문규정입니다.
국가세무총국 등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행정해석들, 흔히 통지라고 불리워지는 것들 있습니다. 기업소득세에 보시면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통지 이렇게 있고요.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통지, 징수관리라는 부분이 이제 세수징수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수라는 말을 한국의 조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세징수관리법.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이게 통합적으로 세수징수관리법에 있습니다. 실시세칙이 있고요. 통지 있고요. 그다음에 한중 조세조약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나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결국 한국과 중국의 법이 같이 적용되고요. 이걸 조율해주는 것이 한중 조세조약입니다. 관련되는 조세 관련 법들 보여드려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소득세법의 쟁점 보겠습니다. 아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A가 한국 본사 직원인데요. 설비 설치하고 시운전해주고 AS 하느라고 중국에 파견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A는 한국에서 200만원, 중국에서 200만원 급여를 받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중국에서요. 중국의 관할 지세국은 A한테 중국에서 받는 200만원 중국에 신고한 건 잘했는데 한국에서 받는 200만원도 중국에 와서 세금 내고 신고해라 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요. 한국의 관할 세무서는 A한테 한국에서 받는 200만원 신고한 건 잘했는데 중국에서 받는 200만원 그것도 한국에서 신고하고 세금 내 이런 요구를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처리되는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중국의 관련 개인소득세법 보시면 중국의 개인소득세 이게 쟁점이 중국, 한국 두 군데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중국에서 어떻게 되나 중국의 관련법 보시면 중국 개인소득세법의 관련 구정 개인소득세법 제2조 7조의 8조에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은 중국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런 규정이 있고요. 중국 개인소득세법에서 납세 의무자를 구분합니다. 주민 납세 의무자와 비주민 납세 의무자로 구분을 하는데요. 용어만 다를 뿐 한국과 동일합니다. 주민 납세 의무자는 한국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고요. 정의는 주소, 한국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중국에서는 주민 납세 의무자, 한국에서는 거주자로 봅니다. 정의는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이런 주민 납세 의무자는 납세 의무의 범위는 무제한 납세 의무입니다. 중국에서 돈을 벌었건, 외국에서 돈을 벌었건, 영국에서 벌었건 전부 다 중국에서 세금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의 범위는 무제한 납세 의무. 중국 내에서 취득한 소득 또는 중국 외에서 취득한 소득 전국 중국 당국에 세금을 내라는 내용이고요. 관련 법정을 적시해 드렸으니까 자세한 내용 좀 참조하시면 되실 겁니다. 비주민 납세 의무자,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입니다. 주민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경우가 전부 비주민 납세 의무자고요. 이분들은 제한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한 납세 의무의 의미는 이분들은 중국 내에서 취득한 소득만 중국에서 세금 내라라는 의미입니다. 중국 내에서 취득한 게 아니면 중국에서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국 내에서 취득한 소득이 무엇인지 근로소득 위주로 보겠습니다. 중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5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중국 내 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의 소득은 지급된 장소에 관계없이 모두 중국 내 원천소득으로 본다. 한국소득세법 제119조와 거의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재직, 고용 또는 계약 이행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소득 이건 중국 내 원천소득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례로 돌아가면 A는 일은 전부 한국에서 했습니다. 중국에서 했습니다. 1년 내내 중국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중국에서 200만원, 한국에서 200만원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200만원 받은 건 당연히 중국 내 원천소득이고 A가 일을 중국에서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은 200만원도 중국 내 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유는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아까 보시면 주민 납세 의무자도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소가 없는 자, 1년 이상 거주는 했는데 중국에 주소가 없는 자들 분들에 대해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중국 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한 특례 규정. 중국 내에 주소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 내 원천소득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7조, 한정조세법 제15조에 있는데요. 중국 내에 주소는 없으나 한 과세년도에 중국의 연속 또는 누계 거주 기간의 합계가
한중 간에는 조세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니까요.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의 중국 내 원천소득은, 그러니까 중국에 온 지 아까 A가요. 중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183일을 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 이분을 대상으로 한 중국 내 원천소득은 중국의 고용주가 지급하고 해당 고용주의 중국 내 사업장에 부담하지 않는 한 개인소득세를 면세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보시면 A가요. 중국에서 200만 원 받고 한국에서 2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받는 200만 원은 당연히 중국 내 원천 소득이고요. 한국에서 받는 200만 원도 중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중국 내 원천 소득입니다.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83일 넘지 않았다면 이렇게 중국에서는 세금 안 물리겠다라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183일 조항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중국세법, 또 한중조세조약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183일의 의미, 돈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가 달라진다는 부분. 중국의 원천소득, 아까 보신 건 중국 내 원천소득이요. 중국 외 원천소득은 개인소득세법 10조 6조, 한국소득세법 제3조이랑과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내에 주소는 없으나 중국 내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 거주한 개인의 중국 외 원천소득이요. 이건 이러한 조건 하에서 안 낸다라는 겁니다. 6년이 넘어가면 다 내야 되고요. 중국 내 원천소득의 과세 대상 여부 보셨고요. 중국 외 원천소득은 5년 안 넘어가면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비과세, 6년 넘어가면 다 내셔야 된다는 거. 중국 외 원천소득도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A 같은 경우요. 제중 한국인의 중국 납세 의무, 중국 내 원천소득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 내 원천소득은 A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파견자의 경우 중국 근무의 대가로 일은 중국에서 했는데 돈을 한국에서 수령하는 급여가 있다면 이는 중국 내 원천소득이죠. 중국 내 원천소득이니까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내야 됩니다. 다만 이분이 한국에서 받는 소득을 대상으로 해서 183일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면 세금 물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내야 되는데 예외 특례 규정에 의해서 183일을 안 넘으면 세금 면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리가 되셨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신 내용은 중국의 개인소득세법과 개인소득세 실시 조례를 보셨습니다.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조례지역 일부 추가해드렸고요. 이거 가지고 중국 국가세무청국에서 외국인 개인소득세 징수 관리 방법에 대한 통지를 2004년 3월 5일날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에는 2004년 기준으로 봐도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외국 본사에서 파견된 분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분들이 내지 않고 있었군요, 많이. 그러니까 제가 파견 나왔습니다. 제 월급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중국에서 제가 일을 하면 제가 중국에서 1,000만 원 받는 게 맞겠죠. 근데 중국에서 1,000만 원 다 받으면 세금 많이 내니까 중국에서 한 1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다 본국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법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전부 강화하기 위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2004년에 저런 통지를 발표를 했고요. 많은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징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의 원전소득 보시면 중국 내에 주소는 없으나 1년 이상 5년 이하 거주한 개인은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중국의 원천소득은 세금 안 냅니다. 중국 내에 주소는 없으나 중국 내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게 되면 중국 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5년 넘으시면 좀 곤란한 상황이 빠져지시니까요. 5년 넘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주한국인의 중국 납세인 납세 신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이렇죠. 제가 월급을 받으면 매달 원천징수하고 그만이죠. 한국처럼 연말인상 이런 게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원천징수를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의 납세 의무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납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매달 원천징수하는 거 말고 1년에 한 번 다음 해에 가서 한 번 더 신고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연간 소득이 12만 RMB 이상의 경우 연간 12만 RMB면 대충 우리 돈으로 치면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통 이게 한국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은 한국, 중국 다 합하면 12만 RMB 넘으실 거예요. 중국 내에 또는 둘 이상이라는 곳에서 임금 급여를 취득하는 경우, 중국 외로부터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 소득을 취득하였으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없는 경우,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한국에서 파견 나오신 주재원 분들은 일본에 걸립니다. 연간 소득이 12만 RMB 이상인 경우에 걸리고요. 3번에 또 걸리죠. 중국 외로부터 소득을 취득한 경우에 또 걸리고요. 4번에도 걸립니다. 과세 소득을 취득하였으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없는 경우. 그래서 많은 분들이 12월 30일이 지나고 나면 한 번 더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법상이요.
납세 신고를 보시면 연간소득이 12만 RMB 이상인 납세 의무자는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기관에 납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게 개인소득법 10조 36조에 있고요. 납세 의무자가 납세 신고를 하는 장소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세무주관 부분이 제정한다. 실시 조례에 있는 내용. 이래서 정하는 것이 개인소득세 자진신고 납세 방법 반포 납세 방법이라는 것을 2006년 11월 6일 제정을 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이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정리해드린 내용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 183일의 의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세금 내라고 했습니다. 한국소득세법에 관련 규정 보시면 과세장속은 종합대리 양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 안에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일을 근로를 하고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내라 라는 내용이 있고요. 납세 의무자 동일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그래서요. 똑같이 되어 있고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거주자, 무제한 납세 의무. 그럼 중국에 파견 나오신 분들이요. 약간 중국 보셨습니까? 재중 한국인의 한국 납세 의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중 한국인 분들이요. 파견자나 중국에 오셔서 채용되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한국 거주자입니다. 이민 오신 분들 빼고는요. 거의 이민은 없으니까요. 중국에 나와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분들은 한국의 거주자가 거의 계십니다. 중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의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납세 의무이자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한국 분들은 전부 다 거주자가 되다 보니까 무제한 납세 의무를 부담하고요. 한국에서 번 돈, 중국에서 번 돈, 전부 한국에서 세금 내라라는 규정입니다. 재중 한국인은 원칙적으로 한국 거주자, 중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의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합산신고 하셔야 되시고요. 만약에 안 하시면 추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산세 부과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해보면요. 한국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해외 근로소득 일정의 비과세, 외국 납부세의 공제.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까 A 같은 경우에요. 중국에서 200만 원 받았고 한국에서 200만 원 받았습니다. 각각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에서 받은 200만 원도 중국에서 신고를 하고요. 다시 그걸 가지고 다시 한국에서 신고하라는 얘기거든요. 이때 그럼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세법에는 해외 근로소득 일정의 비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0만 원까지, 1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중국에서 받은 돈 200만 원 중에 100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 물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저기서 빠지고요. 또 중국에서 낸 세금이 있으면 한국에서 빼줍니다.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저 절차를 이행했을 때 세금 내야 되는 금액은 없거나 아니면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아주 소득 수준이 높기 전에는요. 그래서 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하신다라면. 근데 만약에 안 하시면 내야 될 세금이 있으면 추징 당하고 무신고 과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좀 금액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이거죠. A 같은 경우 중국도 세금 내라 그러고 한국도 내라 그러고 원칙은 둘 다 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 그래서 원칙을 말씀드렸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까라는 부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실 겁니다. 이게 뒤에 가서 정리가 됩니다. 2004년에 한번 대대적인 중국 입장에서요. 한번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것이 지금 또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끌고 나온 겁니다. 개인소득세법의 쟁점 간단하게 보셨고요. 사회보험법 쟁점도 보겠습니다. 사회보험도 한동안 많이 시끄럽고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뒷부분 가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련되는 부분만 집어가 봤습니다. 중국 사회보험법상의 쟁점 보시면 A 같은 케이스예요. A가 한국에서 본사 직원인데 다대보험 가입돼 있겠죠. 잘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가라앉아 중국에 왔습니다. 왔더니 중국에서 아까 보셨죠? 노동부 설명해 주셨잖아요. 중국 사회보험을 또 가입을 하라고 그래요. 들어보니 면제도 있다 그러고. 한국 사회보험은 또 어떻게 되는 것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동안 사회보험법 보면 중국에서요. 재중 외국인의 중국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가 2011년 10월 15일 날이요. 2011년 10월 15일부터 중국에서 근로하는 모든 전 세계 외국인은 중국의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오래전에 시행했던 제도고요. 생겼고요. 그러니까 근데 2003년 2월 달에요. 한국과 중국 간에는 한중 잠정 조치라는 게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조약 밑에 좀 낮은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파견 근로자는 양로보험 면제 가능하다라는 잠정 협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0월 기준으로도 한중 간에는 파견 근로자는 양로보험을 면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중국 사회보험 레이트가 너무 높다 보니까 다시 한국 정부가 협상을 해서 2014년 1월 달에 한중 사회보험 협정이 체결됩니다. 면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인적 대상을 확대하고 면제 대상 보험을 늘립니다. 그 내용 보시면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한중 사회보험 협정상의 내용이 됩니다. 중국의 사회보험법과 신협정. 중국 사회보험부터 사회보험 아까 말씀 나왔으니까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 생용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양로보험은 우리로 치면 국민연금이고요. 의료보험은 우리로 치면 건강보험, 실업보험은 우리 고용보험이죠. 공상보험은 우리로 치면 산재보험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없는 거 생육보험 하나 있잖아요. 조금 출산, 아기 키우는 이런 거 관련되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만 생육보험 해당하는 내용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건 다 똑같다. 4가지나 5가지라는 의미고요. 여기 하나 더 있는 거 있죠? 사회보험법상의 사회보험은 아니지만 주방공적금, 주택보조비 있습니다. 이것도 5%에서 12%입니다. 사회보험은 아니기 때문에 뺐고요. 레이트 보시면 중국은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아까도 계략적인 설명이 됐으니까요. 5가지 사회보험 보시면 합계가 대충 40에서 43% 나옵니다. 대충이요. 지역마다 다르고 제가 국경 기준으로 넣어놨는데요. 국경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걸 회사가 한 32% 정도 부담을 하고요. 개인이 한 10%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주방복적금 5에서 12% 넣어버리면 거의 50% 입국하게 됩니다. 많이 높죠? 한국은요. 한국은 전체 합해서 20%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10%, 개인이 10%, 반반 부담합니다. 중국은 전체 레이트도 높고 부담 비율이 회사가 한 70%, 개인이 20% 이런